해주세요. 네, 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네, 착석해 주세요. 시장령 올리면 시작해 주세요. 네, 올린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구상형 1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 개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재구성한 지식을 실천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동료 교사에게서 배우고 싶은 실천적 지식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회복적 생활 교육에 대하여서 동료 교사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이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피해자 중심의 생활 교육이라는 정의와 근본적 관계 형성이라는 목표는 교육학에서 배웠지만 이에 대한 실천적인 생활 지도 방법 또한 그 생활 지도가 어떠한 결과를 맺고 있는지에 대하여 들은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회복적 생활 교육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동료 교사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세 가지에 대하여 배우고 싶습니다. 첫째, 가해자의 선도 부분에 대하여서 어떻게 선도를 하면 좋은지, 또한 그 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회복적으로 정의를 회복하는 그런 근본적 관계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배우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고 그 긍정적 효과를 알고 계신 선배 교사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학급 폭력 문제에서 사이버 폭력 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적인 물리적 학교 폭력은 눈에 보이지만 사이버 폭력은 교사가 알아내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회복적으로 생활교육 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네티켓을 형성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학부모원 상담 때 어떻게 가해자 학생에 대하여서 상담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관계 형성의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을 상담할 때 자신의 아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공감을 이끌어내어 상담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A 학생에 대한 관찰을 보고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 학생은 수행 속도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성취 기준에 대하여 다른 학생하고 비교하여 서열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는 다른 학생과의 비교가 아닌 경쟁이 아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직소 모형 등을 활용하여 이질적인 집단을 구성하여 지도해 보겠습니다. 즉 능력이 다른 여러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서 함께 협력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이루는 과정을 경험해 보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과 협력적 문제 해결 경험은 학생에게 서열화가 아닌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취 기준에 대하여 수월성이나 숙달 정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성과 적극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혁신교육은 숙달, 수월 이러한 평가에서 벗어나 능동, 적극과 같은 인성 요소를 포함하는 평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학생 자기평가와 상호평가를 할 때 이러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게 함으로써 교수학습 과정과 생활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내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타고난 능력이나 노력에 대해 중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잘하는 것은 원래부터 타고났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하는 A 학생을 보면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와 같이 타고난 능력보다 나중에 후천적인 노력을 굉장히 중요시하셨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 업적을 이루신 분들의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하여 즐겁게 인식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이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위인들의 사례를 통하여서 학생이 타고난 능력보다 나중에 노력이 더 정말 중요한 것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받았을 경우 역시 난 못해 라고 자기 효능감이 낮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성공, 성공 경험이 적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에게 포트폴리오 형식의 과정 중심의 평가를 제공하겠습니다. 학생은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인식함으로 인해서 내가 옛날에 이걸 못했는데 지금은 이만큼이나 잘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통하여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학생의 성장을 보여주고 이에 대해 선생님이 응원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생은 행복하게 자기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하여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한 현상에 대하여 김교사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교사의 문제점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하여 김교사가 반대할 수는 있지만 이것의 원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학생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게 되면 산만해지고 될 것이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격이라고 생각하는 현상입니다. 학생의 지식 정보 처리 역량에 대한 기대가 낮은 현상입니다. 학생들은 이미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디지털 기기의 지식 정보 처리에 유능합니다. 이러한 역량을 인정해주고 이러한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촉진해주고 조력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학생이 오히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고 잘하는 점은 칭찬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 출처 안 밝히고 그냥 공유하는 것, 또 온라인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등의 행동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지도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생각해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교사의 수업에 대한 기대가 낮은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블렌디드 러닝 원격 수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 수업 사례들을 보면 교사의 멀티미디어 기기 사용을 통한 수업을 학생들이 매우 좋아하고 새롭게 배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 교사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여
디지털 기기,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우수 수업 사례 등에 대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수 수업 사례를 통하여 학생들이 얼마나 즐겁게 배우고 있는지, 교사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배운다면, 김교사도 자신의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학생의 성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수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즉답형 읽고 잠시 생각해 본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교사는 자신의 교실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는데 도난사고가 나면서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도난 사건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는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실패를 통하여 배웁니다. 도난 사건 같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한때 생각했던 것을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여서 충동대로 행동을 일으켜버리는 그런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학생들이 아직 어리고 아직 생각에 따라서 완전하게 자신의 행동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사건을 일으킨 학생에 대하여 공감적 이해를 해주겠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일으킨 사건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무엇에 대하여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를 선생님하고 함께 생각해 보자 라고 하면서 힐난하는 태도나 응보하는 태도가 아니라 학생의 마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두 번째, 일어난 도난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피해가 회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느낄 때만이 이 사건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추후에 관리를 합니다. 학부모님과 상담하여 학생의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고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감정 코칭, 아이메시지 전달법 등을 통하여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2번 문항 읽고 생각해 본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G세대에서 개인주의 성향을 넘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과 시간에 공동체적인 학습 활동을 경험하게 합니다. 협력학습, 프로젝트 학습, 문제 해결 학습 등 함께 협력하여 문제 해결하는 학습 등을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은 함께 할 때 더 좋은 의견과 개선된 의견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함께하는 시간을 늘립니다.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함께하는 물리적 시간이 증가될 때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이 내면화, 심화되어야 이러한 G세대가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 성향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합니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현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실천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좀 더 크고 확장된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함께하며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함께하여서 방법을 알 뿐이 아니라 실천하면서 내가 속한 사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행복한 경험을 통하여 실제적인 배움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하여 지세대의 개인주의 경향을 무마할 수 있고 조금 더 발전시켜 공동체가 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